안녕하세요, 드론중입니다. 이번에는 오프닝을 어디서 시작했냐면 성신여대에 이런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가 뭔가 유행한다 그러면 우르르 그 입점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요즘 뭐가 유행하나 하면 이제 여기를 와서 저는 항상 체크를 하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경제 지표를 보려면 그 거리에 간판을 보라는 말이 있었어요. 간판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와 있다, 약간 이제 그런 식의 내용이었는데 제가 요즘 약간 놀란 게 이제 뽑기방이 다시 좀 요즘 유행인가 봐요. 와서 본 뽑기방만 벌써 한 5개가 넘거든요. 제가 이쪽 업계 또 출신으로서 유행이라니까 또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통적으로 이제 인형 뽑기 샵을 들어갔을 때 이제 이런 화려한 걸 보고 불나방처럼 달려든단 말이죠. 가서 이제 한번 인형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딱 전대산, 이게 전대산인데 이런 데서 이제 보통 가볍게 하잖아요. 어디 귀여운 게 뭐가 있을까? 여성 상권들 노래는 이제 귀여운 인형들이 많네요.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서 남자답게 천원을 뽑는 게 재밌지 않겠어요? 요거 왠지 쉬워 보인다. 마지막 1000원짜리 없나? 1000원짜리 없냐 너? 1000원짜리 없어? 네,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뽑기방에서 돈을 쉽게 잃고 나오는데 사실 뽑기방에서 뭐 즐겼다 라고 생각하면은 뭐 더 할 나위 없겠지만 사실 돈을 잃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제가 이 뽑기에 대해서 얼마에 뽑아야 되는지 이번 기획으로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 인형 쪽은 솔직히 잘 모르고 피규어 쪽으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잠시 아빠 사무실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고요. 뽑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피규어계의 그 한 획을 그은 회사입니다. 바로 반프레스토. 이 회사가 피규어 업계에 한 획을 그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큰 사이즈의 퀄리티의 피규어를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회사입니다. 원래 피규어가 이 정도 사이즈 되면은 10만원 돈에서 20만원 돈은 있어야 이런 사이즈의 피규어를 가질 수가 있는데 원피스, 드래곤볼 같이 강력한 IP를 가져서 우리 모두에게 피규어를 보급한 어떻게 보면 감사한 회사일 수가 있죠. 옛날 오락실 게임을 보면 이런 반프레스토 회사가 떴던 로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는 게임을 만드는 곳에서 반다이 스피릿이라는 아예 소속이 들어가서 뽑기 피규어를 양산하는 약간 그런 회사가 됐죠. 이 회사가 정말로 무서운 게 이만하죠? 뭐 제 한 뼘보다 큰 사이즈의 이런 이만한 피규어의 사이즈도 싸면은 17,000원, 비싸도 2만원대에 살 수 있게 약간 그런 피규어를 만들어 버렸어요. 조립도 되게 간단하고 약간 이게 안 맞을 경우가 있는데 진짜 가격 대비 진짜 엄청난 퀄리티죠. 이 피규어가 어떻게 그렇게 싸게 파는 게 가능하냐면 원래 피규어는 선주문이 들어오면 그 선주문 수량에 맞춰서 그 피규어를 생산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친구들은 엄청난 양으로 많이 찍어낼 수가 있어요. 뽑기방에는 그 뽑기 안에 그 칸에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피규어를 발주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브랜드들이 좀 잘하는 것 중 하나가 가성비, 원단 같은 것도 확실히 비싼 원단인데 저렴하게 팔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대량으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피규어도 이게 탁탁 찍어내는 금형을 정말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이 피규어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피규어들은 그 정도의 수량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에요. 일본에서도 이제 이 피규어가 성행을 하다 보니까 피규어의 천국이었죠. 아키하바나나 뭐 오사카의 덴덴타운 이런 데 가도 이 뽑기 피규어가 점령을 해버렸어요. 일본에서는 이 뽑기 피규어를 접하려면은 뽑기를 통해서 뽑거나 그 뽑기를 통해서 뽑은 거를 중고품 매장에다가 이제 그 아크릴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파는 거를 저희가 이제 돈 주고 사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원래는 이 제품이 일본에서만 이렇게 수입을 통해서 들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제품이 3만원, 4만원 이렇게도 막 팔리던 시절이라 피규어 가게 운영하던 회사 사장님들은 좀 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때 당시에는 희귀하고 많이 팔렸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루트라고 하죠. 원래 일본에서 통하는 루트가 아니라 이제 정말 다양한 뭐 홍콩, 중국 뭐 이런 데서 물건들이 왁 쏟아지니까 이 피규어들이 소비자들한테는 거의 매입가에 가까워질 정도로 많이 가까워졌어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 피규어도 한국의 뽑기 업체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비쌌어가지고 브랜드를 알 수 없는 그 노브랜드 수준의 인형들만 있었다가 이런 정식적인 피규어들도 뽑기로 많이 들어가게 됐죠. 루트가 정말 아까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홍콩, 중국 막 이런 데서 막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사실 제작하는 공장은 똑같아요. 근데 차이를 어떤 걸 주냐면 예를 들어 원피스 같은 경우는 토웨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그런 딱지가 붙게 되는데 요만한 조그만 딱지가 붙거든요. 막 은색, 금색, 초록색, 빨간색 막 되게 다양해요. 수입하고 공급하는 곳마다 그 딱지 색깔이 다르게 되는데 딱 그 딱지 색깔만 다르고 상품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었냐면 초록 색깔 딱지 뭐 이런 게 붙어 있으면은 막 중국에서 짝퉁을 만든 거다 약간 이렇게 약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금색 딱지로만 만들어진 게 있는데 자기는 무조건 그거야만 된다. 근데 사실 바다 건너올 때 중국에서 일본 건너서 한국으로 오느냐 중국에서 바로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되느냐 약간 거의 이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품은 똑같다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제품들을 찍어내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20만원, 30만원대 하는 피규어들에 비해서 검수라던가 이런 도색 같은 부분에서 퀄리티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프레스토가 머리를 쓴 게 이렇게 뽑기로 파는 겁니다. 뽑기로 뽑았으니까 환불을 못 하잖아요. 제품이 뭐 이상해도 죄송합니다 이거 제품 이상한데 이거 환불 좀 이러면은 뽑기샵에서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가져왔을 때 도색이 뭐 흠집이 가 있다던가 약간 막 도색 미스가 있어도 이 제품들은 뽑기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하비샵에서 일할 때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됐었냐면 이렇게 도색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도색에 엄청나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막 그분들은 어떻게 보시냐면 막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도색 같은 걸 체크하거든요. 이렇게 이걸 체크해서 이 부분 도색 미스가 있는데요 이거 환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환불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이거는 도색 미스로 인한 반품이 불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드려도 공무원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못 해드려요 이렇게 막 하는데 아니 저기 옆 동네는 해줬는데 왜 여기서 안 해줘요 약간 이런 것처럼 저기 다른 피규어 파는 회사에서는 이거 도색 미스 난 거 반품해줬는데 저기선 되는데 여기서 왜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많이 내십니다. 보통 이런 고객님들은 약간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신기하게.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런 뽑기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피규어를 얼마에 뽑아야 될까 라는 거가 주제였잖아요. 사실 피규어 뽑을 때 10,000원 밑으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옳지 못한 생각일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스킬이 뛰어나서 10,000원 안으로 뽑을 수 있다. 사실 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데 그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1,000원, 5,000원 넣어놓고 틱 뽑았는데 딱 안 되는데 에이씨 막 이러면서 막 이 사기꾼들 아유씨 돈 먹었다고 막 이러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피규어 뽑기 업체들이 이 제품 하나당 한 10,000원 중반대 아마 이걸 하실 거예요. 물론 뭐 어떤 노력하에 그것보다 조금 더 싸게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10,000원 안에 뽑았으면은 사실 정말 박수 쳐드릴 일이고요. 10,000원 넣고 5,000원 더 넣어서 하나를 뽑으셨다면 그건 이제 굉장히 잘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15,000원까지 썼는데도 못 뽑았어. 그리고 또 5,000원을 넣어서 20,000원째 이걸 이 제품을 뽑았다. 그러면은 딱 이 피규어 가격에 맞게 잘 뽑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000원이 넘어간다? 그때부터는 이제 뽑기 업체를 도와주는 그런 포스트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20,000원 이내에 뽑자. 또 하나 또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은 이 반프레스토라는 회사에서 이 제품들을 생각보다 재판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재판이 뭐냐면 똑같은 게 딱 나왔으면은 다음에 이거를 또 찍어내는 걸 말하는 건데 그거를 생각보다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품이 한 번 시중에 딱 풀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찍어내질 않아가지고 이 제품이 어느 순간에 나중에 살려고 보니까 10,000원 막 40,000원 이렇게 주고 사야 되는 경우가 막 발생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워낙 그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 되게 복잡하게 가격이 설정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김연의 칼날이라는 거였는데 김연의 칼날이 딱 저때 이 반프레스토에 제품을 선주문하라고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당시에 김연의 칼날을 몰랐어요. 그때 김연의 칼날 유명하지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냥 무슨 막 옷 긴 거 입은 애들가 막 사무라이들이 칼 하나 들고 있는 거야. 뭐야? 그러면 인기 없겠네 하면서 그냥 한 박스 안에 36개씩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두 박스에 주문해서 72개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김연의 칼날 알다시피 진짜 말도 안 되게 초대박 났죠. 당연히 그 피규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마 전국에 다 합쳐서 한 200개도 안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뛰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막 달라고 막 난리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런 피규어까지 설명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피규어 뽑는 방식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짠! 이거는 보지 말아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프레스토라는 회사이고 여기 보시면 막 영어로 A, B 막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B상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직 대중적으로 크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이건 좀 피규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저기 약간 뭐 굿즈샵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아는 방식인데 한국말로 약간 제일 복권이라고 하는데 정말 매력적인 뽑기 방식 중 하나예요.
이 뽑기는 꽝이 나는 게 없어요. 이거는 돈을 넣어도 결국 못 보면은 꽝이잖아요. 이 친구는 돈을 넣어서 뽑기를 하면은 무조건 어떤 상품이든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의 뽑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돈을 넣는다고 바로 이 피규어를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문방구 가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따다다다다다닥 돼 있어가지고 뭐 37번 딱 뜯었는데 1등 당첨하면은 막 황금 막 잉어 뽑기 막 그런 거 주잖아요. 뭐 이따만한 거. 그런 거랑 거의 시스템이 99% 똑같습니다. 상품이 적은 거는 60개, 많은 거는 막 120개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종수로 다양하게 막 포진되어 있습니다. 뭐 살리오 퓨리 애들 뭐 막 요즘 핫한 뭐 쿠로미, 당연히 이런 드래곤볼 애들도 있고요. 놀랍게도 이제 이 이치방 쿠지 애들이 피규어의 퀄리티가 훨씬 좋아 보여요. 사이즈도 크고 훨씬 더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왜냐면은 A상, B상 이런 애들이 60개에서 120개 중에서 많아야 5개에서 6개, A상 3개, B상 이거 3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 확률 중에서 하나로 이렇게 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을 하나에 뽑는 데는 얼마냐면 하나에 대충 한 13,000원, 뭐 비싼 건 더 비싼 것도 있고요. 그래서 A상, B상을 만약에 12,000원 주고 한 번에만 뽑을 수 있다면 이 이치방 쿠지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상품이 되겠습니다만, 뭐 꽝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 90개에서 100개는 정말 일상에서 그냥 평범한 굿즈, 이제 평범한 굿즈를 이제 거기에 끼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클리어 파일, A4 용지 넣어 갖고 다니는 그 클리어 파일 있잖아요. 그거나던가 타올,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대표적이에요. 아, 나는 12,000원을 주고 이걸 뽑고 싶었는데 이 캐릭터의 모양이 그려진 요만한 핸드폰 고리를 받게 되는 거죠. 가격은 똑같아요. 이것도 12,000원, 그 핸드폰 고리도 12,000원. 그래서 업자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하게 되냐면, 업자분들도 똑같습니다. 이 가격을 하나당 8,000원 정도라고 봤을 때 50만원 돈으로 총 제품 하나를 매입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어서 이 제품들을 누가 운이 좋아서 시작하자마자 다 뽑아가 버렸어. 그러면 소비자들은 다 뽑아갔는데 이제 찌지한 물건들만 남았으니까 굳이 뽑아갈 마음이 전혀 안 들 거 아니에요. 사장님들은 이제 엄청 열받을 텐데, 이 반프레스토가 여기서 좀 머리를 잘 쓴 게 라스트 원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스트 원상이 뭐냐면, 마지막 한 개를 딱 뽑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제일 퀄리티가 좋은 피규어라던가 인형을 받아갈 수 있어요. 이 전작을 끝내러 왔다 하는 사람한테 딱 라스트 원상을 딱 주게 되는데, 소비자들 간의 엄청난 눈치 싸움이거든요. 이 이치방 쿠지는 진행하면서 그 진행 내역을 다 지켜볼 수가 있어가지고, 눈치 봤을 때 한 8개, 7개 남았으면은 그 나머지 돈 그냥 한 번 7개 다 긁어가지고 자기가 라스트 원상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상 그 라스트 원상을 좀 가져가는 분을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최고의 눈치 싸움, 약 업자들 같기도 하고, 막 그것만 하루 종일 지켜보다가 착! 근데 그분들 진짜 내공이 진짜 심상치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래서 이 피규어들은 얼마에 뽑아야 될까 싶은데, 저희가 이 피규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면은 한 5개? 내가 정말 원하는 제품이면 트라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이치방 쿠지 정말 하이 퀄리티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이 이치방 쿠지를 한번 도전해볼 건데, 이게 이 제일복권만 취급하는 샵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거길로 한번 가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try! 여기는 이치방 쿠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가게인데, 이런 식으로 현재 뽑기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G상, H상, I상, 살상 꽝인데 이런 깜성에 핸드폰 줄 열쇠고리를 가져가는 거죠. 하지만 정말 나는 우리 좋게야, 이제 A상, 이런 샹크스가 누피에게 모자를 씌워주는 이런 피규어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붙어 있으면 이게 지금 다 나갔다, 이제 이건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뜻이고, 지금 보니까 이거는 지금 다 팔린 거고, 다 팔린 걸 이렇게 붙여 놓으셨네요. 오, 내려가면서 이렇게 문구를 하나 적어주셨네. 언제쯤 내 마음이 너에게 닿을까. 전설의 나니모 나카타. 이런 식으로 피규어 상품들이 많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비매품들, 탐이 나지만 살 수 없는. 이쪽에 계속 눈이 가네. 이제 역시 현재 상황을 보면은 역시 좋은 것들은 다 나갔네요. 아까 들어올 때 있었던 이 제품은 이제 B상이랑 C상만 이렇게 좀 남아있고, 이거 살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이런 I상, H상 같은 것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 한번 뽑는데 13,000원 정도고요. 운이 좋으면 13,000원에 이런 초고퀄리티의 피규어를 가져가는 거고,
운이 살짝 없다 하면은 이제 이런 클리어 파일을 가져가는 거죠. 뭘 해볼까? 내 진로 고민할 때도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러면 좀 A상이 좀 비어있는 이 프리저를 좀 탐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 H상도 조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드래곤볼 Z 프리저군의 습격 한번 이거랑 개인적으로 탐나지만 상이 다 나가서 이거는 패스하고, 그리고 이 고질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드래곤볼 Z랑 프리저군이랑 저 고질라 보통 한 번에 뽑았는데 A상 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있죠. 있어요. 와. 나 G상. 59번. 네. 상품 챙겨드릴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 두 가지를 뽑았고요.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번에 해도 그 피규어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오로레 도련정은 운이 평균치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근데 오히려 또 이게 마음에 드는 게 고질라 헤드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른거리네. 도돌이야 특히 탐나는데. 자, 네, 이런 식으로 2차 포징 하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드렸고, 기회가 된다면 좋은 상을 뽑아서 그걸 그대로 한번 또 소개드리고 싶네요. 뽑기를 했는데 전혀 기분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다는 이 기분 잘 간직해서 집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문구 앞에서 유튜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문구가 특히 매력적이죠. 바로 사람들한테 잊혀졌을 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은 좀 많이 기억해주세요. 뿌잉뿌잉. 뭐 테이블 뭐야? 용가리 대가리 들어있나 본데? 이거야. 제가 뽑은 건 메카 킹도라. 야, 하필 이 6개 중 가장 안 나오길 바랬던 걸 나오네. 진짜 그 새우 먹다가 땡모같이 생겼나? 뜯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이거? 에이